번째 양악 수술이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죄송했던 게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스러웠어요. 울면 어떡하지? 제가 생각해보자면 네. 아마 일대 프로닥터라는 이름에 저희 병원장님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끝내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교수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한 9년 동안 얼굴뼈 수술만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선천성 얼굴뼈 기형도 많이 했고요. 이제 2004년에 개원을 하면서 미용적인 얼굴뼈 기형에 주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광대뼈, 사각턱 이런 수술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덜 알려졌던 주걱턱 수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선수술 주걱턱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해서 환자분들한테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그런 2010년까지 저희는 이제 얼굴 전문 병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걱턱 선수술 그 케이스도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 주걱턱 수술을 받으려면 교정을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먼저 해서 외모 개선 먼저 하고 교합도 개선된 다음에 교정은 천천히 하는 그런 수술법들을 좀 개발했어요. 수술법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주위의 편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도 많이 쌓았고 이건 이렇게 환자분들을 설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위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행히도 지금은 이 방법이 주걱턱 수술의 어떤 정통 치료법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로는 최초의 얼굴뼈 전문 병원으로 개원을 하셨잖아요. 당시 상황은 좀 어땠나요? 보통 성형외과는 그냥 눈, 코 하는 병원이 대부분이었고 아직은 이제 뼈 수술이라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주걱턱 수술은 치과나 성형외과나 이제 여러 과들이 조금 약간 영역 다툼을 하던 시대였어요. 작은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을 제일 잘 보는 데는 어딜까? 국립암센터라는 데를 찾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마침 폐암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를 제일 전문적으로 시술해 준 분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자.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가 아프면 가장 잘하는 병원 이렇게 그쵸.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얼굴뼈, 약간 네. 명의 이런 느낌이 있네. 그럼 얼굴뼈 전문 프로닥터로서 아마 네. 첫 번째 양악 수술이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네. 자매분이신데 제가 일주일 사이로 두 분을 수술해드렸거든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제가 사실 죄송했던 게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이 수술이 제 첫 수술입니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더 완숙해졌을 때 수술했더라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고 더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뭐 수술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게 다행히도 막 놀라거나 저를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고 잘 해줘서 너무 제가 좋았어요. 네. 그렇게 수십 년간 얼굴뼈 전문 성형수술을 이제 해오셨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랑 한 10년 인연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 랜민에 출연했었던 허예은 씨, 그때 저한테 환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도 하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은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랑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고요. 그리고 이제 노타이 양악 수술을 2010년에 국내 최초로 좀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노타이 양악 수술이 그냥 일반 양악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걱턱 수술을 하면 이걸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근데 묶어놓는다는 게 굉장히 사실 공포스럽습니다. 입을 묶어놓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노타이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입을 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말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뼈가 맞춰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환자분이 쓰시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거치다가 보니까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됐고 다행히도 그 후에 문제없이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또 방콕과 일본의 아시안 뷰티 센터까지도 이렇게 확장 개원을 하시고 또 2021년에는 한국기록원에서 국내 최다 성형수술 공식 인증까지 받으셨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달려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당시 해외 환자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가시는 건 좋은데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요. 이게 문제. 그래서 사실 수술이라는 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렇게 팔고서 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 클리닉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좀 애프터 서비스도 해드리고 관리도 해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방콕에다가 병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K컬처, 요즘 뭐 K팝 이런 것처럼 K성형 브랜드로서 좀 아이디 병원이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디 병원의 프로토 시스템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점점 그 미라고 하는 것이 좀 대중화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큰 수술, 어려운 수술 이런 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간단하게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뿌띠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 병원을 좀 더 뿌띠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최고가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각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좋은 성과를 달성하시고 또 환자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저희 K 성형외과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기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